위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방송 시간에 집중해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낙태 이슈잖아요. 네. 이 내일이 미국의 낙태 관련 판결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요.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방송을 쭉 들으셨으면은 뭐 다 아실 텐데,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처음으로 합법화한 그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내린 것이 49년 전 1973년 1월 22일입니다. 내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21일 오늘 워싱턴 DC에 있는 그 연방 대법원 앞에서 큰 집회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있어온 Pro-Life March for Life 단체의 이제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그 49년 전에 그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이 나온 후에 매년 이제 그 판결을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시위 집회였고 특히 올해가 의미가 있는 것은 내년이 50주년이기도 하지만은 거의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판결이 올해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방송을 해드렸죠. 올해 한 6월 정도에 이제 한 5개월 후 정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로 비 웨이드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올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라든지 제가 아는 미국 교회에서는 공예배 때에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연방 대법원을 위해서 또 대법관들이 지금 이제 아마 그 대법관들 중에서는 기도하면서 판결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로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한인 교계에 우리 이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을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우리 교인들에게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꼭 이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생명들이 낙태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고 그 73년도에서 49년 전에 있은 그 판결에 의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판결을 뒤집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 대법관들을 위해서 대법원을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낙태 이슈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참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낙태 이슈에 있어서는 가장 좀 이렇게 너무 쉽게 낙태를 허락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주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여러 주에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낙태를 막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이 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 뒤집을지 또 올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가 연일 핫 이슈입니다. 네, 지난 19일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어요. 예. 대통령 취임 1주년 그 하루 앞두고 지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오후에 이렇게 기자회견이 있었죠.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계속 대부분의 그 바이든 대통령께서 기자들 앞에 설 때에는 스태프들이 써준 연설문만 이제 텔레프롬프터를 통해서 읽고 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되돌아들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이 많은 기자들이 많은 국민들이
자기가 한 연설에 대해서 기자들의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방어할 의도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그 바이든 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에 대한 많은 안 좋은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은 그 지금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도 나왔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다음 대선 때 출마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여론조사 그 두 가지 여론조사에 대한 발표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둘 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 미국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가 미국이 좋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28% 정도.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히스패닉 그 민주당의 지지층 중에 하나인 히스패닉 유권자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그 비율로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론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이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그것을 한번 좀 전환시켜 보려고 그랬는지 오늘 지난 수요일 날 기자회견 때는 질문을 받겠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 나와서 한 11분인가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연설을 했고 그 연설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그분이 쭉 해왔던 그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고 그 위에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거의 2시간 동안 이제 회견을 했죠. 네.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질문받은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 먼저 본인이 취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평가를 어떻게 내렸는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예, 뭐 지금까지 그 본인이 쭉 이제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운 건 없었어요. 네. 늘 자기는 이제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팬데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죠. 네. 예. 본인은 그러니까 나는 지난 1년 동안 잘했다. 이렇게 잘한 대통령은 흔치 않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 기자회견 내용 때도 나왔지만 질문을 받고 이제 너무 이렇게 기자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게 1년 동안에 너무 이렇게 욕심을 많이 낸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느냐, 너무 많은 것을 그 캠페인 동안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고는 나는 그 역사상 어느 대통령보다도 1년 동안 첫 1년 동안 가장 많이 일을 한 것 같고 많이 이뤄낸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네. 네. 뭔가 외부에서 내려주는 성적표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자화자찬을 쭉 이어갔는데 네. 기자들이 주는 질문들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예. 먼저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부터 이야기해 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경제 봉쇄나 셧다운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네요. 예. 이제는 그 자신이 그 이 코로나 정책 때문에 많은 이제 국민들의 불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이라든지 경제가 셧다운되는 것은 뭐 그거는 정말 이 지금 정권이 완전히 신임을 잃게 되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을 받은 것 중에서 왜 코로나의 정책이 이렇게 마스크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늘 하듯이 그것은 우리는 사이언티스트들 과학자들의 말을 듣는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보면서 자꾸 이렇게 입장을 바꾼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역시 경제 문제나 다른 문제들도 이제 늘 문제를 지적받으면은 이제 남을 탓하곤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대통령이면은 행정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은 경제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문제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모든 이슈에서는 전문가들도 다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행정의 수반으로서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리더로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3년 차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사이언티스트들의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이제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신뢰가지 않는 이제 그런 대답이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경제 문제도 아주 심각한데 이 경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결국에는 연방 준비제도가 잘했어야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남 탓하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예,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정치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의회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그렇게 이렇게 행정의 어떤 수반으로서의 입장을 아직까지는 조금 그 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2개월 동안에 이분이 그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의회를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설득시키기 위해서 의회를 방문해서 그것도 민주당 의원만 모아놓고 이렇게 설득 작업을 하곤 했는데 어떨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입법부에 있는 사람인지 행정부의 수반인지가 조금 혼돈이 되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어떨 때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네. 조금 이제 그런 면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좀 시원한 대답을 이번엔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들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냥 일반적인 대답들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기자회견 할 때마다 질문을 안 받은 것이겠죠.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자기가 내놓을 만한 대답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질문을 이제 계속해서 피해 오다가 네. 이번에 한 2시간 동안 질문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2시간 동안 하긴 했지만은 많은 질문을 답하지는 못한 이유가 네. 그분이 대답을 길게 하고 아주 그냥 더듬더듬하면서 이렇게 느리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길었지만은 많은 그 질문을 받지는 못했는데 네. 상당히 이분이 제가 그 기자회견을 제가 다 봤는데 보면서 다 보고 느낀 것은 혹을 떼려 그러다가 도리어 혹을 붙였구나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든 것이 그 발언한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백악관과 그 행정부의 그 장관들이 또 부대통령 나서서 계속해서 이제 해명하는 그런 이제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실수를 지금 행정부에서 계속 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관련 문제였죠. 예, 그 러시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려고 국경에다가 지금 이제 그 군사력을 다 집결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바이든 본인도 그랬죠. 그 소련이 침범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답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minor incursi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사소한 침범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군사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얼마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냐, 침범할 경우에 그렇게 질문을 받고는 글쎄요, 그거는 뭐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그 침범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뭐 사소한 침범을 하게 되면은 뭐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끼치는 그런 이제 식의 답을 하니까 바로 기자회견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우크라이나 그 외무장관이 이제 그 트위터도 내보내고 바로 반응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무성에 있는 외교관들도 그 우방국들과 왜냐하면 이제 그 기자회견을 그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국민들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제 우방국의 정부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라든지 네. 그 적국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하는 동시에 바로 그냥 그 국무성의 외교 관들이 여러 정부에게다가 그 뜻을 대통령이 말한 그 뜻을 이제 뭐 설명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부대통령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정부 쪽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그 바이든 본인도 다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하는 말이 아니 침범은 침범이지 사소한 침범이 있고 심각한 침범이 있느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가르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그랬죠. 네. 예. 사실 오늘 미러 국방장관들이 만나는 중요한 또 회담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심각한 말실수를 했다는 거는 굉장한 실수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범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중국은 대만을 침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미국이 철수를 한 후에도 네. 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작을 마치 끓이듯이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이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제 안 좋은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미 국무부라든지 정부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수습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점이 아무래도 북한 문제 얘기가 나올까 다들 궁금해했었는데 북한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어요. 북한에 대한 문제도 없었고 이제 이번 기자 이야기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안 나온 것들이 북한에 대한 문제도 없었고 국경 이슈도 질문이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 범죄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없었어요. 그만큼 시간은 2시간 동안 했지만은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질문 이렇게 답이 길고 좀 이렇게 느리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보면서 그랬죠. 너무 길다 이러면서 기자회견 도중에 자꾸 이제 그렇게 내가 길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불평하는 것 같기도 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 민주당 그리고 의회 지도력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에 야심차게 준비한 법안들 여전히 통과된 게 제대로 된 게 없죠. 네, 그 질문들 보면은 이제 그분이 자신은 1년 동안 임기 첫 1년 동안 많은 것을 이제 이루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은 기자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나왔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탓을 돌린 것이 이거는 공화당 때문이다. 공화당이 협조해 주지 않았을 때문 그렇다. 공화당이 나는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공화당은 what are they for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기자가 얘기를 하기를 글쎄요 당신이 주지하고 있는 법안들을 막는 것은 그 공화당 의원들에게보다는 민주당 내 의원들이 아닙니까? 그 조 맨천 의원하고 이제 커스튼 그 시네마 의원 그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지금 이제 그분이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날 수요일 날 그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저녁에 연방 상원에서 표결이 있었죠. 네. 그 표결에서 그날 기자회견에도 이제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하신 그 Voting Rights Act 그것을 꼭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표결을 했는데 다 부결이 됐죠. 그렇죠. 민주당 의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두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이제 부결이 됐죠. 그래서 그러면 공화당 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너무 이제 그날 질문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왜 미국을 자꾸 좌쪽으로 끌고 가십니까?라는 질문도 나왔어요. 그와 같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이제 좀 좌파적인 그런 이제 정책들을 너무 추진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공화당이 도저히 협조해 줄 수 없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조해 줄 수 없는 그 반대가 있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네네. 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저렇게 자기가 1년 동안에 많은 것을 어느 한 대통령 그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면서도 이제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인 정책으로 이 투표권을 보호하겠다 예. 하면서 이 투표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에 이게 부결됐어요. 예, 그날 저녁에. 네. 예.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 기자회견 때도 질문 중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 Voting Right Act가 그것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올해 있는 중간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선거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을 했어요. 그게 네. 대해서도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백악관 그 대변인에게 그것을 좀 설명해 달라 대통령이 무슨 의미로 얘기한 것이냐. 네. 이 선거의 결과를 수긍하지 않겠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그 clarifi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 주들이 하고 있는 그 선거법들 예를 들어서 이 투표를 할 때에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투표하는 사람의 그 신분을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주는 이제 그런 법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흑인들이라든지 소수민족 미국인들의 유권자들의 투표를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그 미국 국민의 한 80% 이상은 투표할 때에 신분증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뭐 이렇게 어디가 그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신분증 제출을 받지 않습니까? 네. 뭐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정치적인 행사에 갈 때도 그렇고 어디 이렇게 중요한 데 들어갈 때는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확인을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투표라는 중요한 행위를 할 때에 그분이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신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 소수민족들의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란 악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네.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은 이제 흑인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히스패닉 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추진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워싱턴 D.C.가 지금 주가 아니거든요. 이제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라고 이제 특별 수도권 그 지역인데 이것을 주로 성격을 하려고 그래요. 성격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선거 때마다 워싱턴 D.C.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후보를 거의 뭐 80~90%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성격이 되게 되면은 연방 상원이 2면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적으니까 연방 하원 1명이 추가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확보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는데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 Electoral College 그 선거인단이라고 그러죠. 이 상당히 미국에서는 좀 특별한 그런 이제 법인데 이것은 이제 인구가 많은 주와 인구가 적은 주의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나라를 건국하신 분들이 지혜를 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이제 폐지하려고 그러죠. 네. 왜냐하면은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나 이런 주들은 이제 민주당이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없애버리면은 자신들이 대선이라든지 여러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voting right 그 액트의 법안의 또 하나의 이제 의도는 지금 이제 헌법에 의해서 이 선거에 관련된 것은 각 주 정부가 관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 정부마다 예비 선거의 날짜가 틀리고 그리고 이제 선거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리는데 이것을 연방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방화해서 주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에 관련된 권리들을 그런 이제 파워를 뺏어오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죠. 그럼 민주당은 오랫동안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미국의 전통적인 거를 다 바꿔버리겠다 이런 의미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이기도 하겠죠. 네. 가능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신들이 가는 방향이 확실하다고 그게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런 의도를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의도를 우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투표권 관련 법안 말고도 필리버스터 규정도 바꾸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죠. 예, 그날 밤에 이제 표결을 한 것이 두 가지를 표결했는데 연방 상원에서 첫 번째 표결은 그 voting right 그 법안 그 방금 우리가 말한 그 법안에 이제 그 이 뭡니까 그 저 디베이트 토론을 끝내자. 그러니까 이제 필러버스트가 무제한 토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끝내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50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표결을 붙였는데 그게 이제 부결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voting right act 법안에 그 표결이 부결이 됐고 바로 이어서 표결을 붙인 것이 그런 필러버스터를 그 무제한 토론 그 규칙을 이 한 법안만을 위해서 제외적으로 그 사용하지 말자 없애자라는 표결을 했어요. 네. 그 역시 패했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소속의 두 의원이 반대를 했고 네. 공화당 의원들은 다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다 무산이 됐죠. 그러니까 네. 그날 그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참 2시간 동안 고생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이어서 그날 저녁에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민주당이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자신들이 볼 때는 이 voting right 그 액트 그 법안이 소수 유권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인데 이것을 못하게 한 것은 공화당이다. 는 것을 이제 보이기 위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근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그거는 좀 이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또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에 재선 출마할 거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네.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랑 같이 가겠다. 네. 이런 얘기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대통령의 그날 질문도 그런 질문이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그 많은 유권자들이 당신의 그 지적인 그 정신적인 상태가 대통령의 이 권한을 이 임무를 유지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상당히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듯한 그런 이제 참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들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나올 때마다 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건강하면은 언제든지 꼭 나는 재선에 출마할 것이고, 그리고 해리스 부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해리스 대통령도 계속 이제 지금 불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여론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당신이 재출마를 하게 되면은 해리스 부대통령도 같이 부대통령으로 같이 러닝메이트로 같이 출마할 것이냐라는 질문인데, 그거는 뭐 원론적인 대답을 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뭐 임기가 3년씩이나 남아 있는데 해리스 대통령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부대통령 그 러닝메이트로 같이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1년 차를 마무리를 했는데 지지율은 계속해서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네. 이 1년을 기념해서 연 기자회견도 역시 말을 잘못해서 실수를 많이 해서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 미국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 정권을 위해서 진짜 함께 마음 모아서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예,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대통령이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너무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세계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서 네.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이 바이든 정권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미국을 읽다 이 방송도 바이든 대통령 거의 취임과 동시에 방송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1년이 다 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계속해서 매주 새로운 주제는 생기고 있고 또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날 텐데요. 글쎄 저희-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을 받고 오랫동안 사양을 하다가 벌써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미국을 이해하는데 미국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방송의 목적을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찾아본다. 네, 이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미국을 또 우리 크리스천들의 시선으로 읽어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국말 실력이 너무 짧아서 참 죄송스럽게 늘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미국의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 부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